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벡터의 발산, 그리고 회전, 그리고 선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놈들은 물리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자, 그것을 우리가 물리학에 보면 자세하게 그놈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그 발산의 정의가 어떠하든 간에 발산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가 또 회전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선적분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여기서 학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학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계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재에 정의 44를 보면 이 벡터의 발산과 회전의 정의가 나와 있답니다. 자, 여기 벡터장 라제프 x, y, z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벡터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요 놈도 여러분들이 그 물리학 책에 보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면, 원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벡터 함수는 그 변수가 하나인 거랍니다. 주로 실수값인 시간 t에 대해서 벡터를 대응시킨 거라고 하면, 이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와 같은 위치에 대해서 어떤 벡터를 대응시킨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놈이 1, 2, 4, x가 1, y가 2, z가 3이다 라고 하면 공간 좌표에서 1, 2, 3이라는 그 점에서의 요놈 뭘 나타낸다? 벡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위치를, 그쵸? 위치에 벡터를 대응시켰을 때 요놈이 벡터장이라고 하는데, 요놈은 여러분들이 그 물리에서 많이 들어봤던 자기장, 그 자석과 관련된 자기장, 또는 중력과 관련된 중력장 등등등, 그쵸? 어떠한, 그쵸? 힘에 관한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함수로 표현한 거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답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벡터장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발산과 회전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그 발산과 회전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한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디버전스라고 하는 요 발산은 그 물리학적 의미는 어떤 점 x, y, z란 이 점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어떤 유체의 순유출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curl F라고, 그렇죠? curl F라고 읽는 요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이 점에서 단위 면적에 대한 어떤, 그렇죠? 순환율, 회전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회전하는 어떤 순환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놈과 요놈의 물리학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이나 일반 물리학 책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요 발산 회전을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발산이 의미하는 그 바가 물리적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회전이 의미하는 물리적 의미가 어떤 건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랍니다. 다만 우리는 이 발산을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그 정의에 따라서 이 발산과 회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디버전스 F라고 하는 이 발산의, 그죠, 정의는 여기 보니까 이 벡터장 함수에 요 i 벡터 성분을 x에 관한 편미분, 그죠, j 벡터 성분인 qx, y, z를 y에 관한 편미분, r을 또 z에 관한 편미분한 값의 합. 그러니까 요놈은 스칼라 값으로 이, 그죠, 디버전스 F는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요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놈을 델 연산자라고 그러죠. 이 델 연산자라는 것은, 그죠, i 벡터 성분을 뭐한다? 요놈은 i 벡터 성분, 그죠? i 벡터 성분이 지금 뭐야? x에 관한 편미분, j 벡터 성분이 y에 관한 편미분, k 벡터 성분이 z에 관한 편미분꼴로 표현되어지는 요런, 그죠, 이 벡터 함수를 뭐라 한다? 요놈을 우리는 델 연산자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의, 그쵸, 요 디버전스 F의 의미가 지금 요렇게 표현됐다는 것은 결국은 요놈은
요 벡타장 함수 라지 F하고 요 델 연산자의 요 두 벡터의 뭐와 같다? 내적과 결과적으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의 내적은 첫 번째 x 승분끼리 곱하고 i 승분끼리 곱하고 j 승분끼리 곱하고 k 승분끼리 곱해가지고 그쵸 더한 결과가 지금 요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벡터장과 델 연산자의 내적으로 요놈이 계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왜 이것을 내적으로 계산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질문해서는 안 되겠죠. 요거는 물리학자들이 발산을 이와 같이 계산한다고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의대로 요놈을 발산이라는 것을 우리 수학에서는 계산만 할 줄 알면 된답니다. 그리고 curl F, 즉 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상당히 이게 지금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요 델 연산자하고 이 벡타장 함수의 벡터끼리 곱셈이라는 것은 뭐다? 요는 외적이죠. 그렇죠? 외적. 델 벡터와 F 벡터의 무엇으로 외적으로 계산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전 그쵸? curl F를 구하기 위해서는 델 연산자와 벡타장 함수의 외적으로 계산을 하겠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외적 계산은 F라고 하는 요 벡터가 P, Q,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 봅시다. R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델 연산자가 나타나는 벡터는 파샬 X, 파샬 Y, 파샬 Z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요 두 놈의 외적을 구해보라. 요 두 놈의 무엇을 구해보라? 선생님이 반대로 적었답니다. 다시. 대를 먼저 적어야죠. 요 놈을 파샬 F, 파샬 X, 파샬 Y, 그리고 파샬 Z 이렇게 표현하고 벡터장 함수가 나타내는 벡터를 단순화시켜 보면 이놈이 P, Q, R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델과 F의 외적 벡터죠 외적도 이 벡터를 구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랬답니다. 파샬 X하고 여기다가 파샬 Y를 첫 번째, 두 번째 성분을 한 번 더 적고 PQ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적어주라 그랬죠. 이렇게 적어주고 우리가 요 첫 번째 성분하고 이제 두 번째 성분, 이 세 번째 성분을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성분은 이제 첫 번째 성분을 제외한 요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요렇게 그렇죠? 행렬식을 써주면 되죠. 요로 곱한 값에서 요로 곱한 걸 빼니까 결국 요놈은 파샬 그렇죠? R 파샬 Y에서 요렇게 곱한 거 빼면 파샬 Q, 파샬 Z. 요렇게 우리가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럼 요 놈이 바로 요 첫 번째 벡터 승분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 요놈 요렇게 하면 우리가 파샬 P, 파샬 Z 에서 파샬 R, 파샬 X 요 놈을 가리키죠. 요 놈은 지금 바로 요 놈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분은 세 번째하고 첫 번째를 가지고 AD-BC꼴로 계산된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성분은 요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AD-BC꼴로 계산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파샬 F, 파샬 X에서 요래 곱한 거는 파샬 P, 파샬 Y 이런 식으로 요놈이 계산되어서 요놈의 세 번째 벡터 성분이 결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렇고 미적분학에서 벡터의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줬는데 요놈을 이렇게 써도 괜찮고 보통 여러분 책에 보면 이 외적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시를 돼 가지고 I 성분 그리고 J 성분 그리고 벡터의 K 성분 이렇게 하고 요놈이 델 연산자 벡터 성분 요놈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적어주고 요놈 P, 요놈 Q, 요놈 R 이렇게 해놓고